계산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시면 안 힘드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얘기하고. 뭐 이제는 쉬셔도 되는데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첫째 궁금하고. 둘째는 내가 없으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가셨냐, 왜 안 나오시냐, 어디 아프시냐.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시키려고. 우리 내만 저희는 여기 그냥 영주권자로 있지 시민권이 없으신 거예요? 안 아니요. 하죠. 저희들이 없는 게 안- 아니라 안 했어요. 받으라고 하는데 예. 우리 안 받겠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군인들이 네. 만주로 이제 가는데 일본 그 벤또 그걸 먹고는 창 밖으로 던져. 거기 묻은 네. 밥을 그거 뜯어먹고 얼마나 그래. 가엾어. 그게 내 어렸을 때 기억에도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기적 같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이제 사무실 겸 집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네. 원래 저희 부모님 집인데 사무실을 차렸어요. 집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하나요? 네, 저 이름은 이충환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53년째 스위스에서 살고 있어요. 구경 한번 네, 시켜주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요. 이 사무실 강아지. 직원분이 혹시 저를 보고 많이 여기는 네 분은 풀타임이고 예. 세 분은 파타임. 근데 매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직원들이 많으신 건지? 저희는 지금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네. 예, 예. 사무실에서는 하는 게 마케팅, 예, 예. 뭐 다이렉션, 임포트, 혼자서 직접 다 하시는 거세요? 매니지먼트는 세 사람이에요. 저하고 예. 저희 누님하고 저희 형님. 정말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53년째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56세. 아 그럼 3살 때부터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은. 저희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니. 예. 제가 존칭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무렇게나 그냥 부르세요. 혹시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 89에 이제 내년이면 90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17. 87. 예. 언제 오신 거예요, 스위스에? 71년도 1월에 왔어요. 1월 26일. 근데 그때도 외국에 나올 수가 있나요? 그때 예. 우리는 정부 파견 형식으로 스위스 저 동북부에 트로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 그게 인터내셔널 빌리지였어요. 아동촌이었는데 아, 예. 한국의 집이 이름을 아리랑이라고 지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국 교사로서 한국 정부에서 파견됐었습니다. 아. 네, 독일어로 하우스 일테른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하고 한국 교육도 시키고 그럼 원래 한국에서도 그럼 교사 일을 하셨던 거죠? 예. 저는 평생을 선생 노릇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이쪽으로 이제 파견될 때 네. 그저 3, 4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붙잡는 거예요. 우리 내만 저희는 여기 그냥 영주권자로 있지 시민권이 없으신 거예요? 안 아니요. 하죠. 저희들이 없는 게 안- 아니라 안 했어요. 받으라고 하는데 예. 우리 안 받겠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아직도 좀 좋으신 것 같아서. 누가요? 안 좋아요. 그 유미하나라는 게 이제 꽤 규모가 커졌는데 유미 하나가 이제 마켓 네. 하시는 거.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 공부는 예. 이화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공부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셨던 그렇죠.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지 못했어요. 정외과.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고 예. 좌우간 서울대 물리대. 또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정반대. 괜히 결혼한 거. 근데 그 당시에 스위스에 오셨을 때 안 힘드셨어요? 조금?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네네. 이제 어머니가 올 때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그때 한식당을 하셨다고 했나요? 바로? 그럼. 한식당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장사꾼이에요. 나가서 뭘 좀 해보자 하고 예. 차린 게 식당이었어요. 내보내는 것도 예, 예. 정말 깨끗하게 해서 내보냈어요. 식당 이름을 최사다 서울이라 했는데 최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하우스. 여기 유명한 식당 소개하는 고미어라는 거기에 네.
모자 하나만 봐도도 굉장히 평가받을 텐데 예, 예. 모자 2개를 받는 그게 아주- 지금부터는 미쉐린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거 세계적인 거죠. 한식당을 그때부터 고급화 하셨네요. 그렇죠. 고급화했죠. 저희가 거기 열었을 때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많았어요. 네. 현대 저희- 정중 회장님은 저희 단골이었어요. 정준 회장님은 오시면은 운동화를 신고 오셨고 참 소박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오시면은 이분은 된장국밖에 안 잡술 거다. 저분도 오셨잖아요. 그 비디오 아티스트. 글쎄 그분 백남준 선생님. 백남기 선생님 우리 단골이었어요. 미국에 계시는데 항상 오시면 나는 최소한 서울을 위해서 예. 여기 유럽에 먹는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선물하셨어요. 백남준 씨가 그린 그림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그건 아마 앞으로 우리 집에 가보가 될 거예요. 그 메인 메뉴가 그때 뭐였던 거예요? 뭐 별거 다 있었죠. 뭐 불고기 정식, 돼지 불고기. 돼지 불고기 정식. 그럼 재료를 그때도 벌써 어머니께서 몇 가지는 한국에서 수입하셨어요. 어떻게 수입하신 거예요 그때? 있는데, 배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사람들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예. 간사 먹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루트를 어떻게 검색하신 거예요? 그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전화로 했죠. 전화로. 전화로 주로 다 전화해요. 1980년대쯤이니까 팩스 보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써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팔렸던 메뉴가 뭔가요? 제일 많이 파는 게 불고기죠. 네, 비빔밥도. 비빔밥. 비빔밥이 엄청 잘 나갔어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만하고 마트로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게 우리 자리가 참 좋았는데 예, 예. 그 앞에 큰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에 그때- 마약하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사기 같은 예, 거다 예. 그냥 저 입구에.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는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쉬지 않고 또 바로 마트로 하신 아니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아니, 쉬었지. 8년 동안 쉬었어요. 아, 그래서 여행했어요. 아 둘이서 여행했고 그러다가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마트를 원래 크게 시작하셨어요?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아 이 집 네네. 지하에요? 저희는 맨 처음에 마트보다 그냥 B2B로 시작했어요. 인간- 식당들한테 그렇죠. 납품을 하면서 마트를 시작하신 거구나. 그럼. 가끔씩 돌아보시면 좀 어때요? 그런 지난 날들을? 지난 날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적은 언제세요? 여기 스위스 와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 그지? 살아가는 게 다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세대가 참 힘든 세대였다고. 왜냐하면 일제 점령 시대에 네. 소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예. 우리나라 쌀이라는 쌀은 다 다 가져갔어요. 일본으로 다 가져가고 예, 군대 먹기 우리한테는 위해서. 좁쌀이라든지 이런 예, 것만 깨묵 같은 거 이런 거를 식량이라고 주었다고. 그런데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인데 아주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기차 타고 이제 부산에서 일본 군인들이 네. 만주로 이제 가는데 일본 그 벤또 네, 도시락. 도시락 그걸 먹고는 창밖으로 던져.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거기 철도면 기다리고 있다가 던지면은 그거 주워서 거기 묻은 네. 밥을 그거 뜯어먹고 얼마나 그래. 가엾어. 그게 내 어렸을 때 기억에도 얼마나 창피했던지 예? 네. 그 얼마나 비참해요. 먹다 남은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6.25 6.25 하잖아. 전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예. 정말 비참했다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그 보냈어. 그런 세대를 우리는 다 겪어서 네네. 오늘에 이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기적같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우리는 고생스럽진 않아요. 워낙 고생스러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행복했던 적은 언제세요? 스위스에 있으시면서? 행복했던 적은 뭐 그래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네. 잘하고 있고. 여기 스위스 왔을 때는 예. 5명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15명. 15명. 어머니께서는 가게에 계시는 것 같이 행복하시는 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가게 못 나가시지 않으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 가지요. 아직도 가세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가요. 아주 저는 제쳐놓고 우리 내외는 이제 쭉 빠져도 좋은데 네. 이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가지. 구경해요 저는. 구경. 고객들은 아직도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은 언제 다시 나오시냐. 다들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적인 혜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유효기간 아주 그냥 턱이 닿은 것만 우린 갖다가 아까우니까. 아. 그러니까 뭐 우리 생활비라는 건 뭐 정말 없어요. 아. 거의
저거 우리 나이 들었을 때야, 그지? 아. 50이 훨씬 넘었을 때인데. 이때도 이제 여기 예. 오신 거고. 우리 오빠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 내려갔어. 노산하고 지네바에 공명모도 우리 옛날에 나온 거. 옛날부터 사셨으면은 그 변화를 좀 많이 피부로 느끼셨죠.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살 때는 예. 배추도 없었어요. 김치를 갖다 양배추를 담아야 되고. 옛날에 비하면 좀 어때요? 한국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 그냥 말하는 게 중국 사람 아니 일본 사람이냐고. 정말 싫었거든요. 항상 예. 중국 사람 아니다, 일본 사람 아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이냐고도 먼저 물어볼 때가 있나요? 그렇죠. 네. 어? 아니 저희가 한국말 하면은 뭘 알아듣는 사람. 여기 유미 하나가 열림으로써 예. 이 거리가 살았다고. 아. 전 이 거리 다 전체가 닫혀 있었어요. 아. Very good. Sie sind auch da, gell? Ich habe sie nicht vergessen, ich habe sie auch gesehen. 이거를 런칭하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제가 딸이 넷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예. 딸들이 한국 화장품하고 이 스킨케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예, 저 이경아라고 합니다. 아. 스위스에 와서 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츠리히 대학 예. 다니다가 파리 소르본 대학에 가서 불문학하고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밑으로 예, 밑에 한번 시작할까요? 볼까요? 몇 년 전에부터 한국 갈 때마다 화장품이 굉장히 물건도 좋은 것 같고 예. 딸내미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여기 스위스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해요. 몇 년 전에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한테 네. 한국 화장품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네네. 저희들이 작년에 큰 가게를 이사 가면서 네네. 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팝업 스토어로 옛날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화장품을 좀 더 크게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한국 문구. 한국 문구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 한국 문구가 예.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예, 여기요. 그래서 모닝글로리, 예. 그다음에 아트박스. 예. 이제 모닝글로리에서는 네. 무난한, 비용 예. 이런 거를 예, 좀 무난한 거. 네네. 그다음에 이거에 컨트라스트로 아트박스는 굉장히 색이 많고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오리 수정 테이프 이런 거 다 한글이네요. 네, 뭐 수박 지우개. 테이프, 지우개 이런 거 스위스 학생들이 많이 사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귀여운 제품들이 없어요. 또 저런 무난한 건 좀 굉장히 특별히 한국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좀 재밌고 귀여운 거는 아예 아트박스에서 하는 것처럼 특별한 디자인 있는 걸로 하죠. 어떻게 보면 아트박스랑 모닝글로리 좀 콜라보 느낌이 큰 거네요.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아, 아트박스에서도 받고 모닝글로리에서도 예, 받는 거. 예. 와,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겠네요. 쉽지 않았죠. 그 네. 다음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한국 K-팝이 굉장히 예, 사람들이 그거는 뭐-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K-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 케이팝 코너구나. BTS도 있고 아. 물론 BTS가 지금까지 제일 많았고 예. 아이유도 근데 벌써 아이유 거는 벌써 다 팔렸네요. 지금. 아, 그래요? K-팝 코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K-팝 마천다이징은 빨라요. 사람들이 찾는 것도 빨리 받고 네.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가 아직 스위스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 커뮤니티가 유미 하나에 가면은 네. K-팝 굿즈가 있다 예. 이렇게 선전이 돼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오자마자 며칠 동안에 다 팔리고 또 바꿔줘야 돼. 왜냐면 있는 커뮤니티가 벌써 다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가게를 차리려면은 라이센스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럼 스위스에서 뭐 하려면 엄청 복잡하겠네요. 복잡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든지 제대로 하고 자세히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네. 잘 돼요. 불란서 아니면 이태리하고 비교한다면은 네네. 더 복잡한다는 게 예. 스위스에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뭔가를 한다면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기 쉬워요. 아. 그걸 따라서 하기에. 예, 예, 예. 불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예, 마누얼이 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뭐가 있어야지 다른 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좀 그렇게. 근데 스위스는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해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하면 굉장히 대화해주는 사람이 네. 잘 말해줘요. 아, 잘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잘 될수록 우리도 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는 네. 일본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한국을 알기 시작한 거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께서 정말 가게를 깨끗하시고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하시고 하니까 일부러 그 이유를 하신 거예요. 다른 아시안 어머니께서는- 마켓처럼 안 하고. 예, 이왕이면 뭐를 하려면은 한국 거를 될 수 있으면 하이 레벨로 하자.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 한국은 귀중한 물건들이 나라 망신 시키지 말자. 예.
그 말입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거는 슈퍼마켓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사겠다 저거 예, 사겠다 예, 맞아요. 하는데 화장품은 자기 얼굴에 맞는 피부. 거를 그때 그냥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들이 뭘 사가지고 가면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오는 거, 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데리고 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에 뭐가 들어있나 뭐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나 이 물건을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살라고 하는데 그 물건 저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왜 많습니다. 못 들어오나요? 인그리디언트 그 컨트롤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들한테 프로듀서들이 CPMP 넘버 있는 거밖에 보내지 못합니다. 어떤 화장품이 제일 잘 나가고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네. 선크림들이 좋다는 게 이름이 나가지고요. 저희들 선크림이 이거 다 산거 선크림. 그다음에 스킨케어, 또 마스크들, 조선민요. 원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SNS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네. 보통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첫째 저희 가게 그냥 가게가 자체가 홍보니까. 자체가 그냥. 홍보예요. 왜냐면 유미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당신 스킨 컴플렉스에서 이게 좋겠다 예, 이렇게 예. 해서 맞춰드리는 거니까요. 아. 물건이 첫째 좋아야 됩니다. 아. 저희들은.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들 이런 쉿 마스크는 예. 내추럴 리퍼블릭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홀란드 세미나가 홀란드에서요?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다 화장품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새로 인노베이션을 만드는 것들은 다 한국에서 왔대요. 그럼 외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의 차이가 뭘까요? 제 생각에 첫째 깨끗한 물건들, 그 다음에 효과, 바로바로 오는 효과. 바로바로 오는 효과, 그 다음에 디자인 굉장히 사람들이 귀엽잖아요. 좋아해요. 깨끗하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사람이 좋다 예. 이렇게 받으면 한국 위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한국 물건은 좋고 한국에 네.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라도 너무 아름답고 한국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다 하면 저희들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그쵸.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가게 정말 잘 와주셔요. 예. 그럴 때마다 가시면서 말해주시는 게 한국 가게가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게 잘 해놔서 너무 흐뭇합니다 하면서 꼭 한마디 해주고 가셔요. 그럼 식품은 이제 동생분이 소개를 해주시나요? 제가 한번 메시지 드릴까요? 예, 어머니께서는 회사에서 호칭이 있나요, 따로? 아니요, 그냥 다 프라우 리죠. 어머니 여기 계시네. 네네. 계산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시면 안 힘드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얘기하고. 뭐 이제는 쉬셔도 되는데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첫째 궁금하고. 둘째는 내가 웃으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대요. 아. 어디 가셨냐, 왜 안 나오시냐, 어디 아프시냐.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시키려고. 손님들이 물을 때 편안하게 저한테 물어요. 불고기 할 때 뭐를 넣으면 좋냐. 아,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죠? 어머니? 저만했죠. 이만했는데 6배가 크대요. 지금 바셀도 있고 베르네우도요. 그 식품값만 3개인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아시안마켓이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저희 집은 정말 깨끗한 거 위주로 해요. 네. 음식거리이기 때문에 네, 네. 깨끗해야만 되고 그래야 먹고 싶죠. 그 다음에 저하고 아들이 결벽증이 있어요. 잊어버린 걸 좋아해요. 살라고 만졌다가 그냥 놓으면은 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가서 May I help you?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거를 가져가서 얼만큼 넣어야지 될지를 몰라서. 예. 예전에 또 한식당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그렇죠. 입맛을 아니까 알죠. 알려줄 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제가 좋은 식당을 했다는 걸 알아요. 쉬리에서 좀 어머니 유명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예, 거죠.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 예. 혹시 가게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여기는 조금 인터내셔널 코너, 동남아 네. 그런 제품도 아. 있고요. 여기는 라면 코너.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라면 중에? 아무래도 신라면이 제일 잘 팔리고요. 그렇지만 김치라면, 네. 이제 짜파게티도 상당히 잘 나가요. 네. 저는 불닭볶음면 사람들이 엄청 그거 좋아한다고 특히 까르보. 아, 까르보 이게 불닭. 인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 수입해올 때 뭐 문제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요새 유럽에 조금 많이 다뤄놨어요. 동물성 분야는 네. 거의 다 이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까르보 불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디서 만드나 봐요. 그게 통할 수 있게. 예. 여기 위에는 뭔가요? 사물함인가요? 직원들? 네, 여기는 아. 그냥 리서브 같은 거 집어넣고 아. 왜냐면 저희 창고가 작거든요. 그럼 이런 그래서 공간을 이거 활용하신 거구나. 이런 디자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 누님이 마술숍을 갖다 그때 새로 하면서 예. 컨셉트를 만들었어요. 검고 하얗고 예. 좀 동양식이라고 그럴 수 아, 있죠. 예. 저희가 새로운 매장을 열으면은 이게
이게 유미하나다 금방 보이게. 시그니처 컬러인 거죠? 여기 냉동식품 중에서는 뭐가 제일 잘 팔리나요? 만두 같은 종류도 잘 나가고 비비고요? 비비고도 잘 나가고 야채 만두도 잘 나가고 뭐 김치볶음밥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옛날에 한국 호빵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요새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동물성 에키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단팥빵 같은 거는 저희가 한동안 한국 거를 했는데 네. 이제 MOQ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느 회사는 뭐 몇백 박스 해야지 보내주고 뭐 스위스가 큰 도시라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작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 전체 봐도 서울의 반밖에 안 돼요. 네. 서울 반도 안 돼요. 그죠.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어떤 게 조금 좋나요, 요즘? 제일 인기 좋은 게 멜로나인데 그게 지금 떨어졌어요. 술은 어떤가요, 술은? 소주가 제일 인기 많죠. 요새 한국 드라마 같은 게 여기도 점점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예. 왜냐면 넷플릭스에서도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마셔요? 그쵸. 소주죠. 저희가 옛날에는 하이트가 제일 많았는데 네. 갑자기 하이트가 수출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카스로 바꿨어요 지금. 아, 카스로. 카스하고 테라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예. 프로덕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드는 음식이죠. 한식을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구나. 비빔밥, 저 김치찌 이거는 좀 모든 아, 사람들이 사가지고 먹어볼 수 있게. 편의점 도시락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잡채, 잡채도 뭐 표고버섯 잡채, 예, 예. 소고기 잡채, 김치찌개, 갈비찜. 이런 거는 어디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덕션이 여기 근처에가 아니라 배안 쪽에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매장을 더 열으면은 그 배안 쪽이 스위스의 중심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게. 공장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참기름도 있고 다 있네요. 네네. 꽁치도 있고 골뱅이도 있고. 양념도 이렇게 한식을 네, 좋아하니까 네. 갖다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뭐 샘표, CJ, 네. 대상 다 저희 다이렉트 파트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납품받을 땐 대기업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쵸. 네. 유통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파트너가 정말 잘해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많이 도와주나요? 그렇죠. 매출이 급격하게 는 시기가 언젠가요? 10년 전에. 10년 그때부터. 전부터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물론 천천히 올라갔죠. 천천히. 네. 근데 근데 지금- 요새는 정말 폭발했죠. 제 생각으로는 정말 넷플릭스 같은 게 영향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뭐 K-pop 예. 커지죠. 그리고 저희 제일 큰 도움되는 건 저희 직원들이죠. 이분이 저희 예. responsible person. 어느 나라 분이신 거예요? 태국 분이세요. 태국 근데 분. 저희하고 벌써 지금 일하는 게 13년 됐어요. 정말 어렸을 때 이게 스위스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저희하고 일하기 시작. 저희 직원들은 대체로 예. 상대적으로 오래 있어요. 저희 아. 슈퍼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뭐 2, 3년마다 거의 바뀐다고 들었어요. 다른 예, 데는. 저희는 근데 5년, 6년 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입 마켓을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친절한 거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거 믿음직스러운 하고, 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스는 특히 예. 깨끗한 거. 스위스는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어머니랑 그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저희가 뭐 안 게 있어요 그때. Learning by doing이었죠. 예. 그때는 아버님께서도 지니바까지 차 몰고 배달하시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있었죠. 물론. 예. 근데 항상 좀 그 고비를 넘으면은 보람이 다시 생기고. 어머니랑 일을 하시면서 다툰 적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죠. 의견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조율하세요? 누가 누구를 갖다 설득할 수 있나 그 문제죠. 지금은 어떻게 둘이서 하다가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야를 갖다가 나눠서 해야죠. 처음에도 잘 굴러갔나요? 이렇게 가족 사업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누가 뭐를 만나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했죠. 나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자연적으로 그게 예, 떨어져 예. 나가더라고요. 가족 사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았다가도 틀어지는 사람은 엄청 많이 그쵸, 왔거든요. 그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는 항상 뭐 조금 싸우기도 했을 때는 항상 네. 생각은 어머니 아버님께서 네. 그거 3,000원만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스위스 사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스위스에 살면 많이 좋으신가요? 근데 확실히 스위스가 유럽 안에서도 거의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고 좀 보수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스위스가 정체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예. 물론 큰 도시 스위스 같은 건 좀 달라요. 여기는 조금 더 레프트 사이트고 진보 뭐. 그렇죠. 근데 그건 도시만이에요. 지방에 나가면 또 아주 보수적. 와, 제가 듣기로는 일요일날 뭐 빨래도 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듣거든요. 네. 빨래 뭐 잔디 같은 거 깎지 못하게 돼 있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종교적인 것도 있고. 여기 계십니다. 인터뷰 마치라고요? 예.
박수를 해야 되겠네. 이런 데서 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힘드시게 정말 하는.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다 관심을 저희 가게에 가게 가져주셔서 너무 예,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예.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오세요. 네, 다음에 예. 오시면 또 다른 거 건강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예.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너무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